오늘은 34번째 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읽어보시고 꼭 요약을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받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네요. 그렇죠? 있듯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다. 작품 창작과 관련된 작품에 대한 또 모독, 인격적 모독, 그 작자에 대한 또 모독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흥미로운 것은 사망한 뒤에도 이 인격권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이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양도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명예를 이제 옮겨준다는 것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유일무이하고 어,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인 거니까요. 그렇죠? 양도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와 달리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이것은 양도가 가능하다. 이건 명예가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저작 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는 아직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재산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분리해서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넘겨줄 수도 있다.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가 봐요. 이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우리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좀 됐지만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도 애초에 주호민 작가의 웹툰에서 시작이 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로 2차 저작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2차적 저작물이다. 그래서 원저작자가 당연히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나 플롯이나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 저작물을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들의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원저작자의 그 작성권,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2차 저작을 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문단 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받을 수 있을 까 생각했나? 없을 까 생각했나요?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즉,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 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일단 보호는 받는다는 겁니다.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밌게도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진다면 별개의 저작권은
이제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페널티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내용이 사문단에 나옵니다. 다만, 그쵸?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맞지만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3문단과 4문단을 연결해보자면 일단 2차적 저작물은 원작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은 발생을 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한 것이 원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원저작자가 이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면 이 저작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금지하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원저작물의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에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 두 번째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영화를 만들려고 사람이 이 소설을 이제 지은 원작자한테 이제 허락을 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괜찮습니다. 했을 때 영화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이 연극을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극을 만들 거면 어떻게 3차지 3차 어떻게 보면 연극을 만들려면 그 기반이 된 영화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영화의 기반이 된 소설에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이 저작물이 어떤 다른 어떤 저작물로부터 이제 어, 저작물의 기초로 만들어진다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저작물에 대해서 다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종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자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개인에게 이제 부여된 어떤 고유한 특성이니까요. 재산권은 그에 비해서 재산적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 그중에 일부도 가능하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저작 재산권 중에서 이제 이 글에서 주로 다루어진 게 뭐였냐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는 그들의 권리,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것이다. 근데 재밌게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2차적 저작물이 일단 만들어진다면 별개로 저작권은 발생한다고 했었죠. 물론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원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피해인 거니까요. 그렇죠? 내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경제적 이득을 본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컨텐츠가 이제 소비되지 않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2차로 또 추가로 다시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는 그 기존의 저작자들의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죠. 기억의 내용. 저작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를 추측해 보라고 했습니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2차적 저작물은 일단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 자료를 고려했을 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존의 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오거나 뭔가 어떤 발상이나 컨텐츠 같은 것을 이제 빌려온 것은 맞지만 거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개인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모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작물로서 보호는 해준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었죠.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쵸? 아무리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도 원래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3번째 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